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많은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늘스타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대부분 짐작하고 계시겠죠? 대한항공 채용이 무려 3년 만에 떴습니다. 그것도요 무려 100명 이상으로 마음에 들면 더 뽑겠다는 소리 이렇게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제가 홈그라운드이기도 하고 저의 출신 항공사 대한항공이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근황을 잠깐 들려드리자면 아기를 낳았죠. 예쁜 딸을 낳아가지고 딸이 벌써 이번 달에 돌잔치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정말 이 3년을 알차게 저 나름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다시 예비승무원들의 선생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늘스타를 믿고 컴온 네, 다 빨리 노트북 켜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러 가보셔야겠죠? 우선 지원서 접수는요 이달 14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인 11월 4일까지 이렇게 대한항공 리크루트 코리안 에어 채용 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이미 졸업한 친구들 또는 내년 23년 2월 졸업 예정자이고요. 점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토익 550점 이상이거나 토익 스피킹 레벨 6 그리고 또는 오픽 레벨 IM1 이상인 친구들을 뽑고 있으니까요. 나 점수 없는데? 만료기간 딱 확인했는데 2020년 11월 18일 이후 응시한 국내 시험 난 그 전에 응시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지금 바로 스피킹 따면 일주일 만에 점수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정 시력은 1.0 이상 되시겠습니다. 렌즈 끼고 1.0 다 되죠? 자, 대한항공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를 지금 켜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여객 사업량이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객실 승무원들이 휴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 but 일본 무비자 관광 재개 등을 기점으로 올해 연말 이후 국제선 여객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저도 일본 여행 가려고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다 일본 정도는 가고 싶다. 무비자 입국이니까 빨리 가야겠다. 이런 여행에 대한 갈증이 있어가지고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만큼 항공편이 없어가지고 항공권이 도쿄 기준에서 왕복 일주일 만에 40만원 정도 껑충 뛰어올랐다고 해요. 이럴 때 대한항공 증편해야 되니까 일본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 저도 일본어 전공이긴 한데 대한항공 이번에 지원해보면 조금 더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어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대한항공의 배려가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인사팀 관계자가 이어서 객실 승무원을 꿈꿔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추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면 바보 100명 이상 뽑는다는 거니까 정말 많이 뽑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비대면 동영상 면접 방식 이 부분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항공과에서도 많이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도 이렇게 동영상 면접 방식으로 하죠. 이렇게 제 핸드폰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딱 세워놓고 동영상 면접은 3분 이내로 지원자가 휴대폰 촬영 직접 하고 이를 제출받아서 회사로부터 심사받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저 지금 사는 곳이 목포인데 여기서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그냥 인터넷 세계로 슉 전송을 하면 되는 거니까 슉 여러분들도 전송을 해서 모두 그냥 다 참여를 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이와 함께 체력 테스트 방식도 바뀐다고 해요. 기존에는 지원자들을 소집해서 실시를 했고 저도 그런 세대였지만요. 이번 채용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력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전국에 76개 지역인증센터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시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토익 점수 제출하듯이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세 항목 분석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클래식이에요. 이 또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지원한 사유와 이를 위해 준비한 본인의 노력을 기술하시오. 네, 자수는 600자, 공백 포함이고요. 세 항목 다 동일합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결국 지원 동기를 한 항목 적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을 좀 녹여보라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단락을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요 네모난 대괄호 안에는 직장 선택 이유와 직무 선택 이유를 묶어서
3, 400자 하나에 단락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엔터 띄어서 또 그에 따른 나의 준비사항, 노력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사항, 노력들을 3, 400자 써서 하시면 600자를 이렇게 300자, 300자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써본다면은 직장 선택 이유와 노력 300자, 그리고 직무 선택 이유와 노력, 그러니까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와 노력 300자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내가 글감 한번 보고 글자 수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나한테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버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다 하면은 두 가지가 숨어있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선택, 직장 선택 이유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대한항공 승무원이니까요. 승무원만 있나요? 대한항공에는 뭐가 있죠? 일반직, 기술직, 운항, 전산직, 시설직, 그리고 객실 승무직 이렇게 있죠. 채용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직무 중에 내가 왜 대한항공에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 승무원 직무 선택 이유도 설득이 되게끔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이 사람을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재상이나 뭐 이런 나를 피하라고 어필하려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지원동기 소개했습니다. 면접관이 만족하는 지원동기 만드는 꿀팁. 네, 이 영상 참고하시면 그냥 쓰시기 너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한 본인의 노력 같은 경우는 노력이죠. 내 노력. 내 노력은 내가 이만큼 합니다.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어필하는 거야. PR하는 거야. 그러면 인재상을 녹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2019년 대한항공 상반기 제 유튜브 대략 한 시간 없는 사람들은 3분 40초에서 50초 정도 보면서 아, 노력은 이런 카테고리들을 적는 거구나 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래요. 본인이 경험한 최고 또는 최악의 서비스를 기술하고 서비스 중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아예 없었던 질문들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봤었던 항공사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살펴봅시다. 단락을 나눠서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최고 또는 최악의 서비스 하나. 네, 이렇게 딱 해서 3, 400자 쓰고, 그리고 밑에 서비스의 중요성 그 3, 400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서비스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내 서비스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랑 동일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글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 또는 최악의 서비스를 적으라고만 했지만 서비스만 띵강 적어놓으라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안 보이는 괄호 속에 숨겨진 거는 최고의 서비스를 적을 거라면 나는 그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워가지고 내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내 그동안의 서비스 관련 내 직무들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악의 서비스를 골랐다면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그런 나의 대안, 그러니까 해결책이죠. 그런 것들도 한번 적어봐야 할 것 같고 내 직무사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근무했던 호텔 아르바이트에서 이렇게 적용했을 때 고객님들이 굉장히 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칭송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내용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을 녹여도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항목 인재상 녹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 경험들을 어필하면서 PR하면서 대한항공의 인재상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키워드를 조금씩 삽입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최악의 서비스 뭘 고를까?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 뭐를 골라서 더 좋다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고의 서비스를 고를 때에는 서비스의 디테일을 보는 부분, 내가 서비스에 얼마나 진심인가, 요즘 그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 나 먹는 거에 진심이다. 그런 만큼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심인가를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어필이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좀 기업의 PR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대한항공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칼맨쉽에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하고 밑에 소 글자로 단정한 용모와 매너와 따뜻한 가서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배려하는 자 뭐 이런 내용도 적혀있죠.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깔끔한 용모와 말투, 물잔 하나, 티슈 로고 방향까지 고객이 보는 입장으로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의 차이죠. 그런 것들을 집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매 눈으로 내가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거니까. 최악의 서비스를 선택해 볼게요. 최악의 서비스를 선택한 친구들은 주의할 점이 뭘까요? 불만스럽다거나 다소 예민아이로 비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거 쓰면 좋겠어요. 카더라 통신. 주변인의 입을 빌려서. 제 수업을 유튜브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들었던 친구들은 이 내용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만 카더라 통신 뭐예요? 누가 뭐뭐라고 하더라. 불만사항이나 안 좋은 사항을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결국 다른 사람, 다른 서비스인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좀 예민하거나 내가 좀 불만스러운 느낌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유의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변인들이 옆좌석 승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을 들었다 또는 나와 함께 했던 일행들이 이걸로 통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았다. 서비스가 이렇게 좀 더 개선되었으면 어땠을까 싶다라는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기 화법을 쓴다면 좀 더 내가 불만스러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서 살짝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스킬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을 직무에서 그래서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뒤에 이렇게 나열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요성은 내 서비스 경험을 풀어가면 어필이 조금 더 되겠죠? 기왕이면은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겪어보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 정말 반응이 이렇게 다르더라. 느낀 점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내 사수에게, 내 좋은 직장 멘토에게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내가 실무에서 이렇게 써봤더니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칭송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 등등으로 나를 어필하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라는 게 되게 우리는 되게 그냥 막연하잖아요. 식당에서 깍두기 반찬 한 번 더 주는 것도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쵸? 서비스란 개념은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10분, 20분 넣어주는 것도 서비스가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대한항공 기사에서도 읽어봤는데 기내 맞춤 서비스를 소믈리에를 통해서 도입을 했다고 해요. 기내에선 조금 더 취하기 때문에 기압도 저기압이고 호각도 좀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하니까 덜 취하고 향미가 좋은 그런 와인을 선정했다. 50종이나 선정했다. 이게 대한항공의 맞춤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좋은 서비스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누구 어머니 이렇게 오셨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손님 늘 먹던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늘 드시던 걸로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레시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커피 드리는 거. 호칭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불러드리는 거. 교수님, 박사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사모님 이러면 기분 좋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서비스 감동이죠.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서 서비스의 중요성을 어필함에 있어서 주제 선정할 때 타이틀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3번 문항을 볼게요. 소속된 집단에서 겪었던 갈등 상황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기술하시오. 여기에는 적혀지진 않았지만 플러스 앞으로의 포부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갈등과 해결책을 같이 놓고 그걸 한 400자 정도 썼고 한 200자 정도는 포부로 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요것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좀 더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굳이 단락을 나누지 않고 600자를 갈등, 해결책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갈등 상황을 적을 때 팁 하나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중 열의 9은 이렇게 좀 갈등을 겪었을 법한 상황 있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너무 튀어서, 내가 너무 예민아이라서, 내가 너무 프로 불편러라서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것들을 말해버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하겠구나. 우리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들이 팀 단위로 움직이는데 너는 부적응자라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걸러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빼실 거고요. 여기에 나의 단점을 섞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나의 단점은 특히나 신중하게 적으셔야 돼요. 사람이 누구나 솔직하게 단점이라는 건 있겠지만 결격 사유, 승무원으로서는 정말 이런 단점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적으면 정말 내 발등, 내가 찍는 거 그런 게 되는 거죠. 신중하게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격 사유? 잦은 지각으로 우리 카페 매니저님, 직원분들이 나를 미워했다. 너무 결격 사유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시성이 생명인 이 항공운항 쪽에서 근무를 하려는 사람이 지각을 했다라는 거를 말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단점이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누구나 겪을 법한 상황.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대학생들 많을 건데 팀 과제를 할 때 저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독박 쓰는 거. 그래서 7명 팀을 짜줬는데 나 데이트 있어가지고 나 그날 봉사가 있었어, 나 그날 할머니 칠순잔치라서 등등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꼬물꼬물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팀 점수도 굉장히 깎이고 팀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나도 힘들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같은 것들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햇볕 정책을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원래 뺀질거리는 놈들 잡는 데에는 햇볕 정책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막 기프티콘도 그냥 자잘한 거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같은 거 GS 편의점에서 그런 거 하나 주면서 오늘 되게 더워 보이던데 앞자리에서 그거 마시고 공부해, 그런 것들. 1일 1카톡 하면서 팀원들이랑 유대를 쌓아서 팀원들이 나를 이렇게 빠져나갈 때 너무 미안해서 못 빠져나가게끔 했다. 그리고 주제 분담을 하는 것,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뭔가 분량을 맡을 때에는 조사 분량, 뭐 발표 같은 경우는 내가 발표를 좋아해, 내가 힘든 부분은 많이 할 테니까 이렇게 노력하자,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노력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제 잘 찾아보세요. 제가 또 예시를 안 드리려고 했지만 너무 감이 안 올까봐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예시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는 예승이 분들이 거의 다 이것과 다 이런 경험이 있어, 누구나 살면서.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막 적는다? 그러면은 나랑 똑같은 예시가 전국의 많은 예승이들도 적어갖고 대한항공에 냈다는 점은 조금 기억해줘.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예시들은 조금 제외하고 약간 틀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취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취미 뭘 적을까? 직무에 관련한 거 적으면 좋겠지만 이때는 인사팀이 왜 취미를 적으라고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승무원을 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부적응이었어요. 부적응. 왠지 알아요? 내가 적응할 게 너무 많아요. 항상 새로운 팀과 항상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고요. 승객도 맨날 바뀌고요. 시차도 맨날 바뀌고요. 거기 가면 호텔도 맨날 이 하다못해 이 베개랑 수돗물까지, 수돗물의 냄새까지 다 바뀌어요.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만하면서도 취미가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나의 취미사항이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비행에서는 바로 오프 모드가 되면서 비행에 딱 돌아와서 이 현실 삶에서는 우울하지 않고 비행에 조금 더 활력 있게 갈 수 있게끔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냥 남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취미만 적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걷기라고 적을 거면 기왕이면은 하루에 10,000보 걷기 챌린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저도 독서 모임 운영을 했었잖아요. 책을 읽고 사람들이랑 토론하는 게 좋으면 독서 모임 및 독서 토론, 이렇게, 아니면 하루 한 줄 독서 일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취미를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흥미가 되는 부분이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취미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나 요즘 바다 위에서 서핑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체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들, 이런 거는 항공 안전승무원, 안전요원이죠. 그래서 안전요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메리트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일드보기, 미드보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가 쏙쏙 리스닝 해가지고 내가 어학 실력을 한 번 더 뽐내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뭐 취미사항으로 적어보시면은 어학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항상 좋아하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뻔하고 식상한 거 말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드러나는 취미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취미를 적어주셔야 이제 면접 가게 되면 질문으로도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네 취미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면서 궁금한 거 참 많아요. 제가 그렇다고 일일이 가가호호 가면서 우리 예승이 친구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다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 띄워둘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면서 궁금한 부분, 대한항공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건 사적으로 DM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거를 다음 주 딱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받은 FAQ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쏙쏙 뽑아서 또 컨텐츠를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스타의 근황이나 스토리 궁금하시면은 늘줌마의 일상, 늘스타의 공채 소식들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NEUL_STA 늘스타 인스타그램까지는 팔로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찾아올게요. 안녕.